수핑은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이 떠난 객실을 청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복도 끝 외진방을 청소하던 동료 왕친의 불만이 메아리 쳐 들려왔습니다. 真讨厌! 谁是这样的? 아니 왜 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는 거야? 먼지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더럽게 하고 가는 거냐고? 수핑은 피식 웃으며 336호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 위 이불은 이미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누군가 싸운 듯한 험악한 방 안의 분위기는 오싹했습니다. 수핑은 투덜대며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하수구가 막혔지? 그녀는 막혀있는 하수구를 바라보며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수구 뚜껑은 한쪽에 버려져 있었고 주변은 아주 지저분한 고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호텔 청소 생활 10년 동안 이런 진상 손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핑은 검지손가락을 펴서 막혀있는 하수구 구멍에 집어넣으며 이거 뭔데 이렇게 딱 막혀서 이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녀가 하수구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그 속에는 미끄러운 고기 덩어리들이 여러 개 뒤섞여 있었는데 아니 웬 고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지? 아이고 머리나! 수핑은 호텔 카운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호텔 매니저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고기 덩어리들을 조사한 결과 온갖 장기를 잘게 썰어 모두 하수구로 흘려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336호에 묵었던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확인했으면 빨랐겠지만 피해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신원을 확인하는 데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신의 머리와 팔다리는 행방불명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2014년 5월 1일 낮 12시 중국 광저우 한 호텔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호텔에 들어와 체크인을 했는데 혼자 오셨어요? 네. 여기 숙박 기록 작성해 주시고 자, 열쇠 받으세요. 경찰은 사건 당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매니저의 진술대로 그녀가 혼자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무칭, 그녀는 올해 28세인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호텔 객실로 올라간 양무칭이 이상하게도 다시 내려와 로비에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며 그것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녀가 물건을 가지러 내려온 시간이 올라간 후 몇 분 있다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아마도 그 방에 누군가 또다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세면 도구를 추가로 받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거기 다시 봅시다. 저 여성이 곧바로 내려와서 세면 도구를 추가로 받아갔다는 건 잠시 후 누군가 더 들어갈 거라는 말인데 어디 쭉 한번 봅시다. 경찰과 호텔 직원은 CCTV를 유심히 지켜보던 중 양무칭이 방으로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그녀를 따라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잠깐만. 저 모자 쓴 남자 이상한데? 경찰은 양무칭을 따라 올라간 남성이 언제 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상을 추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날 바로 퇴실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연속으로 호텔방을 드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해서 호텔 출입을 하고 있었던 반면 양무치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호텔 방으로 들어간 그 여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야? 그 남자 나오는 시간 좀 봅시다. 여기요. 이 사람 이거 정신 차리세요. 여기 오는 광고에나 나오는 거고. 그 부분 좀 다시 봅시다. 예. 경찰은 사건 당일 양무칭의 방에서 나온 남성이 가방을 들고 이동한 곳을 알아내기 위해 주위의 방범 카메라를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반장님,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3일 동안 동일한 가방을 들고 계속해서 농축산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거길 왜 가? 그러게요.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죠? 일단 출동하지. 그놈이 들른 고깃집이 어디인지 알아봐. 경찰이 방범 카메라를 추적해 용의자를 쫓아간 곳은 농축산 시장의 모 정육점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경찰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농산물 시장으로 들어간 지 3분 만에 바로 그곳을 떠났으며 떠날 때는 들고 있던 가방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남성이 가지고 온 고기가 다른 고기들과 뒤섞여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모두 똑바로 들어. 그거 못 찾으면 우리 모두 옷 벗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빨리 던져. 경찰과 형사들은 용의자가 최종적으로 멈춘 정육점 인근 상점을 모두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고기는 한 정육점의 돼지고기들과 뒤섞여 있었고 일부는 손질된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 쓴다! 고인으로 발견된 그녀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양무칭은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홀로 보낸 충격으로 2번 다시는 남자를 사귀지 않겠다며 혼자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기관에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저 회사 일에만 집중한다며 외부 생활과 단절하다시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호텔과 그 어느 곳에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라진 용의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 정말 아주 작정하고 범행한 것 같은데요?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일대를 출입하는 모든 택시 오토바이 운전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지. 얼마 후 경찰은 시장을 출입하던 모든 오토바이 운전수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손님을 태웠다는 운전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짧은 거리를 타고 왔는데 저한테 2만 원이라 주더라고요. 잔돈 드렸는데 필요 없다고 그냥 다 가지라고요. 그럼 그 사람 내려준 장소가 어딘가? 경찰은 운전수가 말해준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해 내려주었다는 곳 일대의 남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용의자로 의심되는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는 장지엔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장지엔은 광동성 출신으로 얼마 전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 장지엔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장재현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일단 저하고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아이씨,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말해줘야죠. 일단 가보시면 압니다. 가시죠. 경찰은 장지엔에게 그때 당시 호텔과 시장 CCTV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알리바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변명을 하지 못한 장지엔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었어요. 출소하고 마땅히 할 일도 없었을 때죠. 의뢰를 하나 받았어요. 사람 하나 죽여달라고. 살인 의뢰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데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여자를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돈도 쉽게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수락했죠. 그럼 그 의뢰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업계에선 계약자를 알려드릴 수 없는 게 불문율입니다. 아, 그럼 혼자 모든 범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형을 당하시겠다. 이 사주를 받았다면 그래도 사형을 면할 수는 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럼 말씀드리면 가명이라도 되나요? 일단 한번 드러나 봅시다. 출소하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허칭이라는 남자가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돼 보였고요. 얼굴은 둥근 형이라서 아저씨 스타일이었어요. 배도 조금 나왔고요. 돈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줬어요. 경찰은 장지엔의 진술을 바탕으로 장지엔의 통장에 입금된 30만 유엔을 송금한 허칭을 추적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허칭이라는 남성을 찾아갔을 때 그는 정부 관료로 재직 중이었는데 실례합니다. 혹시 양무친 씨라고 아시죠? 누구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일이신지? 아,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무슨 일이시냐니까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양무친이라는 여성이 여기에서 격리 업무를 봤던 기록이 있던데요. 허칭은 국영기업 간부로 일하고 있어 부하 여직원이었던 양무칭을 수시로 여관으로 불러내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무친의 남편 전하오는 매일 야근에 늦게 귀가하는 부인의 뒤를 조사하기 위해 퇴근하는 그녀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중년의 남성과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허칭을 찾아가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테니 아내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내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사진을 가족과 정부기관에 보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제발요.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 맞긴 하지만 아내분하고 정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셔야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닌가. 시간은 많이 줄 수 없어.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을 거야. 그날 저녁 겁에 질린 허칭은 서둘러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여야겠는데. 다짜고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하면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데? 일단 내가 그 사람 이쪽 사람 보내줄 테니까 빨리 처리해줘. 허칭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바로 장지엔이었습니다. 얼마 후 장하오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장하오의 부인은 이 모든 것을 허칭이 계획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정리한 허칭은 점점 그녀와의 관계가 두려워졌는데 양무칭은 남편도 사망하고 자꾸만 헤어지려 하는 허칭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허칭에게 본부인과 이혼하고 본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양무칭의 남편만 처리하면 일이 처리될 줄 알았던 허칭은 그녀의 협박으로 잠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이씨, 일 참 더럽게 꼬이네. 평생 동안 어렵게 올라온 고위 간부직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5월 1일 오후 허칭은 양무칭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잘해보자며 호텔에서 만나 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먼저 호텔방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무칭은 곧바로 허칭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살인 사주를 받은 장지엔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2014년 법원은 허칭에게 직위해제와 살인사건 사주 이외에 착취, 개인재산 점유, 사적 금전 문제 등이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